등기를 할 건데요. 가등기, 가처분 등기 여기까지 설명 안 드린 부분을 할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등기를 보시는데 가등기는 처음부터까지 다시 다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지불했죠.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도 일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도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갑은 이 매매 계약을 계약금 가지고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중도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해지는 안 되죠. 민법에서 하셨을 겁니다. 이때 을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잔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를 합니다.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이때 그 후에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병은 소유권자가 될 거예요. 되셨죠? 이때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이제 본등기를 하겠죠. 본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갑일까요? 병일까요? 이거부터 처음 기억하셔야 돼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전엔 등기법에서만 나왔는데 요즘 민법에서도 출제합니다.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이 계약의 당사자인 갑이지 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병은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은 등기관이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말소하죠.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인 갑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이때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다만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1순위고 병명의 등기가 2순위라고 한다면 병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말소하죠. 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근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하게 돼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죠. 따라서 마치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병은 소유권이 없는 갑이 해준 등기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병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이 가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다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 단독 신청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판결서가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뭐가 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고 아까 보여드렸죠. 꼭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판결서가 있거나 두 번째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을 하는데요. 여기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지만 이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과 의미가 다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무자가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이고 이를 줄인 게 가처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가처분과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맞아요. 이거는 단독 신청. 단독 신청입니다. 여기 명령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지만 이건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아니에요. 단독 신청. 명령은 이의 신청 절차에만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신청. 등기부에는 가등기라고 기록되지 가처분이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면,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면 그때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등기에서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합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라고요?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가등기, 말소등기도 원칙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공동 신청. 맞아요. 다만 이때도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가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필 정보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등기필 정보죠. 그래서 단독 신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등기 명인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할 때도 단독 신청이지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누굽니까? 갑이죠. 얘가 가등기 의무자 아닙니까?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죠. 다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그렇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에 등기된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러면 본등기할 때 이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에요.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인데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다른 등기에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가등기에서 대단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단독 신청, 가등기 말소 등기의 단독 신청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등기 요건을 보실 텐데 가등기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청구권에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부동산, 기억 안 나셔요? 부동산 물권 변동 또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등기 후에는 본등기를 하죠.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 보실 텐데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지난주에도 했다면서요.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럼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합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라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합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의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합의지분 이전에 가등기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본등기가 불가능하면 가등기도 불가능해요. 되셨을까요? 그럼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기록되죠. 그럼 공유지분 이전 등기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다면 공유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여기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한데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부동산에 관한 채권적 청구권, 이것이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 의미인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안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근거로 한 청구권이죠. 물권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이에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때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본등기 시점에 물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본등기 이후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물권을 취득하기 전에 행사하는 권리가 뭡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이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합니까? 본등기 이전에 합니까? 본등기 이전에 하는 게 가등기예요. 따라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물권을 이미 취득했는데 뭐하러 임시로 등기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매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형성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죠. 형성권은요,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예요. 형성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니까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가등기가 불가능해요. 채권적 청구권만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될 듯 말 듯? 이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등기법에서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세 가지 경우에 인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고요. 두 번째, 시기부 청구권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에 대해서만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만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시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나타나겠죠.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하고 표지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표지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는 얘기는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겠죠. 맞아요.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다시요.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이 변동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변동, 이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네 가지예요. 요것만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이 됩니다. 즉
권리 변동에 해당되는 단어는 요 네 가지입니다.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게 가등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만 권리 변동이니까 이러한 청구권에 대해서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존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에요.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존과 처분 제한은 변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가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보존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가 처분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권리 변동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한데요.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기부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그럼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 의미는 종기부 청구권이죠. 종기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등기가 불가능해요.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상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데 장래 확정될 청구권. 요게 문제가 될 텐데요.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갑은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원칙은 유언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을에게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증 시점에 발생합니까? 나중에 발생합니까?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갑 사망 시. 유증을 할 때 발생하는 게 아니죠. 갑은 나중에 죽을 테니까. 따라서 을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 해석상 미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등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증이라는 법률행위는 갑이 생존 중에는 이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해요. 철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확정일까요? 미확정일까요? 미확정이겠죠. 따라서 미확정이니까 여기에 미확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이건 미확정이에요. 그런데 갑이 사망했다면 돌아가셨으니까 유언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회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확정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장래에 확정될 등기 청구권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이 유증과 대단히 유사한 것이 사인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사인 증여는 뭐냐면 증여 계약의 일종인데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갑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이에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인 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어야지만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때는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인데 갑이 죽어야지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을에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하는 거죠. 그럼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인데 여기에 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등기할 수 있을 테고 미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등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인증여는 유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유언이 전혀 개입되지를 않아요. 사인증여는. 이건 그냥 계약입니다. 계약은 원칙에 철회할 수가 없어요. 계약은. 그러면 이거는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 따라서 이때는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4인 증여 계약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4인 증여와 유증이 비교되면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 번. 되셨죠? 네. 이제는 설명 안 한 걸 할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시점은 을의 이름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저기 병명의 중간처분의 등기는 있죠? 이 병명의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왜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왜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순위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죠. 따라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마치 을이 이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병명의 등기는 누가 해준 등기입니까? 갑이 해준 등기죠. 갑은 소유권이 없는 것과 같은 결과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준 등기니까 이 등기는 무관한죄의 처분 행위로 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렇다면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저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제 세 번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본등기 시점에 물건을 취득하지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마치 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죠.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이 등기를 해줬으니까 이 등기는 무권리죄의 처분행위로 간주합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죠. 두 번째, 병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거 어떻게 할까요?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없는 자 아닙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전세권 등기해줬다면 이것도 무권리죄의 처분행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맞아요. 그러면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니까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이 없는 갑이 해준 등기니까 이것도 무권리죄의 처분행위.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줬어요.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겁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병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권리죄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왜요? 을이 취득한 권리는 전세권에 불과합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죠. 소유권이 있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무권리죄의 처분 행위는 아닙니다. 맞아요. 두 번째,
무권리제의 처분행위가 아니라면 두 번째 양립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있죠. 병이 취득한 소유권은 의뢰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얘가 선수이니까.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병의 명의로 지상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지금 을이 취득한 건 전세권에 불과합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죠? 갑이. 소유권이 있는 자가 소유권을 지상권 설정해 주는 거는 문제가 없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는 아니에요. 두 번째, 요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네. 용의물권 등기가 동일한 부분에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건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을이 취득한 전세권은 요 부분이에요. 병이 취득한 지상권은 요 부분입니다. 이거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양립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하지 않는다. 요즘은 이것마저도 출제합니다. 참 나쁜 놈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의 명의로 지상권, 저당권. 첫 번째,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을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 전세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니요, 잘못 얘기했네. 사용수익 권능. 저당권은요, 처분 권능. 겹치는 부분이 없죠.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직권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안 보이실 텐데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죠. 을이 취득한 권리는 저당권에 불과하죠.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는 아니에요. 두 번째, 두 개의 등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양립할 수 있죠. 병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직권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두 번째, 전세권 등기로 하겠습니다.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두 번째,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등기.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는 아니죠. 두 번째, 양립할 수 있습니까? 처분 권능은 다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순위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저당권은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저당권을 뭐라고 공부하셨습니까? 간념적 지배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당권을 안 했다고요? 네,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간념적 지배권이라는 얘기는 등기부를 통해서만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용의물권은 어떨까요? 사실상의 지배권이에요. 점유권 같은 거는. 왜? 점유하는 권리니까. 그런데 저당권은 간념적으로만 지배하는 겁니다. 간념적으로만 지배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해요. 민법에서. 그러면 저당권은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너무 어려워서 출제를 안 했는데 요즘은 출제해버립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이거를.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 시점에 물권을 취득하지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마치 결과적으로는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병명의 등기는 권리가 없는 자가 설정해 준 등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봐서 등기가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바대로 이건 소유권일 때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가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때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요 시점에 무슨 등기가 이루어졌냐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가압류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강제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보통 가압류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압류 결정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때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건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건 전부 다 중간에 이루어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봐서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가압류 등기도 직권 말소,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직권 말소예요. 이거는 보통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압류 등기 이후에 나타나는 등기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 들어보셨죠?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당권은 뭡니까? 담보물권. 전세권은 담보물권성이 있죠. 전세권 종료 후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 전세권자는 경매 절차로 넘기죠.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경매 절차로 넘길 수가 있죠. 이때의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 절차가 아니라 임의경매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와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이거는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즉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세권 등기 다음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담보가 등기 후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등기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나타났죠. 이건 전부 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와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입니다. 맞아요.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면 이것과 한 세트를 이루는 이러한 등기들도 여기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권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걸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다 직권으로 말소하겠지만 요 등기가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직권 말소 안 되고 이것도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두 개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시점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임차권이 가등기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이더라는 겁니다. 가등기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직권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되셨을까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때 가등기권자에게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채권자가 있어요. 그 말은 요 가등기권자는 채무자라는 뜻이 되겠죠.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오겠죠.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요 채무자가 다른 자에게 이 재산을 처분을 막아야 되니까 이 가등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언제 가압류 등기합니까?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 가압류 등기를 할 테고요. 이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가처분 등기하겠죠. 이때 채무자의 재산이 뭐냐면 요 가등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요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겠죠. 맞아요. 그럼 이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을 때 요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왜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등기예요. 맞아요. 따라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네. 요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시험에 자꾸 냅니다. 이 나쁜 놈들이. 네. 이걸 틀리라고 내는 거긴 해요. 근데 자꾸 내요. 다시 정리하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만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함이 원칙이지만 5가지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권자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뭐예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그리고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 5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힌트 하나 더 드릴 건데 이건 이따가 할 건데 요게 가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등기라고 한다면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신청하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킵니다. 다시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맞아요. 소유권 이전에 가처분 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즉 여기가 가등기면 직권 말소, 가처분 등기면 단독 신청. 왜 단독 신청이 되는지는 이따가 보실 거예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00번을 한번 보죠. 100번을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임차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부동산 임차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네. 여기서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죠. 맞아요.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일까요? 취득일까요? 네? 취득이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니까 처분에 들어가진 않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아, 기억 안 나셔요? 다시 한번 하죠. 안 나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때 을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채무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채권자 있겠죠? 채권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하겠죠. 그런데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뭐라고 했죠? 판결서. 그래서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따라서 중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재산은 병에게 넘어갔죠. 그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전소송이라고 했죠. 이때 요 A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고 했죠. 이때 금전 이외의 채권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이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인가요? 아닌가요? 처분은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처분이에요. 반대는 없다가 생기는 건 취득이에요. 가등기 했을 때는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을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취득이에요. 그러면 처분하는 것 자체가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 자체가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죠. 그럼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채권자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채권자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정리하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이는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에요.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건 처분금지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개념 자체가.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개념이 어려운 개념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기 때문에. 3번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달라고 했죠. 4번 사인 징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사인 징여는 유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죠. 따라서 철회가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러면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 따라서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후 병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갑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새로운 권리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104번을 보죠. (104번을) 보시기 전에 103번을 한번 보죠. 103번. 주셨습니까? 네.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지금 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본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본등기는 가등기 밑에다가 이렇게 칸을 나눕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컴퓨터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칸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등기 할 때는 만들어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병명이 등기된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고 있죠. 따라서 본등기가 갑구면 가등기도 갑구가 되고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입니다. 본등기가 북이면 가등기도 북이등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순위번호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순위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 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 여기 있었죠? 첫 번째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마지막으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 네 가지인가? 하나, 둘, 셋. 이거 네 가지 하나로 보죠. 하나로. 요 네 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전부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 용의권 등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차권 등기와 다른 용의물권 등기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거기 문구를 조금 바꿔서 동일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부동산 용의권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관념적 지배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다른 물건과 다 양립이 가능한 거니까 저당권이 들어가 있다면 직권 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했죠. 네.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104번을 가보시면 A 건물에 대해 갑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2016년 3월 4일에 하였다. 여기 갑이
가등기를 언제 했다고요? 2016년 3월 4일에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 가등기에 의해 2016년 10월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본등기를 하였다. 10월 18일 본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갑이. 갑이죠. 이때 A 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에 의해 2016년 7월 4일에 한 주택 임차권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다는 표현이 있죠. 직권 말소할 수 없습니다. 2번 2016년 3월 15일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서 2016년 7월 5일에 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 2016년 3월 15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거 직권 말소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죠.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그럼 몽땅 직권 말소입니다. 가등기권자보다 후순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네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 2016년 2월 5일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년 7월 6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등기 이전에 저당권에 의한 가등기 이후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4번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 자체가 아니라고 했죠. 직권 말소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이게 대비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멘붕 오겠죠. 네. 확 나와버려라. 105번을 보겠습니다. 105번.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죠. 2번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단 뭐가 필요합니까?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이거 좀 외워두십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 담보에서 공부하실 텐데 가등기 담보권 실행할 때 청산 절차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십니까? 담보 가등기 안 하셨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 안 하셨어요? 네. 하실 겁니다. 네. 담보 가등기를 실행할 때는 청산 절차라는 걸 거쳐야 돼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민법에서 기속 실행이라고 할 거예요. 기속 청산.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판례이태도는 관할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요. 단순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기에 불과하니까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는 등기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돼도 아주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를 공부하시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4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무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입니까? 현재 소유자입니까?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라고 했죠. 요거는 민법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정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가처분 등기를 볼 겁니다. 가처분 등기 보고 오늘 끝낼 거예요. 네. 왜요? 그냥 끝내자고요. 네, 가처분 등기도 이런 거 있어요. 다시요. 가처분 등기 할 때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 신청 말소.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기억하는지. 워낙 자꾸 틀리셔요.